아직 올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극대화 꿀팁이에요. 우리 돈도 없는데 토해내기까지 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머니 구독자 여러분. 코즈부 에디터 박입니다. 드디어 연말이에요. 연말하면 다들 좀 뭐가 떠오르시죠? 크리스마스, 송년회, 휴가? 역시 죄다 다 놀 생각뿐이네요. 여러분, 그러다가는 이제 풍성하고 따뜻한 연말이 아니라 막 세금 토해내고 쓸쓸한 연말을 보낼 수 있어요. 혹시 제 말에 눈치 좀 채셨나요? 연말정산? 맞아요. 눈치는 있어도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같은 월급을 받아도 13월에 월급은커녕 13월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350만 명이 세금을 토해냈는데 그 액수가 평균 92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우리 돈도 없는데 토해내기까지 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직 올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극대화 꿀팁이에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더 써야 되는지, 또 맞벌이는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팁을 듣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이 오픈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제가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치를 넣으면 내년에 받을 혹은 토해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카드를 소득공제 기준을 넘게 썼는지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팁입니다. 바로 카드 사용법에 대한 얘기예요.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죠.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총급여가 연 5천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카드로 한 1,250만 원을 넘게 써야만 그 이후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카드 사용액이 아직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해서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25%를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2배 더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공제받는 건 아니라서요.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으로 이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팁은 추가 공제 항목을 공략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다 채웠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공략하는 게 좋은데요. 전통시장 공제율은 40%로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보다 높습니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정부가 올 하반기 고유가 대책으로 40%였던 공제율을 80%까지 크게 올렸기 때문에 남은 기간 자차보다는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벌이 부부의 팁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일단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두는 게 유리해요. 소득세는 그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카드의 경우 고소득자의 카드를 먼저 쓰되 공제 한도를 다 채우면 부양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어디다가 둬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카드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는 한도도 없어서 다둥이 부모일수록 소득 공제액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와 교육비도 세액공제 형태로 함께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한쪽에 몰아주는 게 좋고요.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양가족은 예외로 연봉이 적은 쪽에 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를 곱해서 구한 공제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이게 연봉이 적으면 3%를 넘기기가 쉬워서죠. 1인 가구 팁은 없나요? 걱정 마세요. 1인 가구도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주택청약통장 납입액도 공제 대상이거든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에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세족이라면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라면 총 한도 750만 원 이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꼭 항목에 추가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월세 지급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하니까 꼭 챙기세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라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최대 9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인 A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연 3,800만 원의 총급여를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분은 소득세 감면 150만 원과 월세액 세액공제 6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213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팁 나갑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랑 IRP 등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700만 원씩 납입하는 겁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 차이는 있지만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말 전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700만 원을 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가입해서 금액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지만 이렇게 조금 신경 쓴다면 연말정산 시즌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포즈부 레터로 더 많은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레터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